안녕하세요. 당신의 학습 플래너 루미쌤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전공이죠. 물리치료학과와 간호학과, 편입과 대졸자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간호학과 위주로 설명드릴 거긴 한데 물리치료학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먼저 간호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전공 특성상 평균 이상의 성적이 요구됩니다. 지방대라고 해도 최소 수능 3등급 이상은 필요하죠. 그래서 아쉽게도 수능이나 수시로 간호학과 진학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다른 전공으로 입시를 준비하거나 재수, 삼수를 통해서 입시를 준비하죠. 자, 루미쌤이 오늘 영상 왜 들고 왔을까요? 이런 대체 방법 말고 내가 꿈꿨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진학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루미쌤의 편입과 대졸자 전형 영상 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 물리치료학과나 간호학과 진학을 위해서 검색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나오는 거 뭐죠? 학점은행제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을 한다거나 대졸자 전형을 할 때 충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루미쌤과 함께라면 더욱이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저야 뭐 언제나 학생분들 위주로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토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진학하는 방법 아셨다면 루미쌤 같은 전담 플래너에게 컨설팅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막 너무 궁금하시죠? 막 두근두근 거리시죠?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죠? 루미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아무것도 안 타려고 했는데 배를 꼭 타달라고 배를 꼭 타달라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배를 한번 타보면서 같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승선 완료하셨죠? 오늘도 루미 선장의 항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해볼까요? 간호학과 입학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수능, 수시를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편입과 대졸자 전형입니다. 이 편입과 대졸자 전형 도대체 어떤 걸로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전혀 안 잡히셨죠?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먼저 간호학과 편입은 일반 편입과 달라요. 편입을 성공하면 2학년부터 진학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루미쌤 저번에 편입은 3학년부터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잘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2학년부터가 맞아요. 3학년부터 4학년까지 병원 실습을 나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학년부터 진학해서 전공 공부를 시작하게 되세요. 대졸자 전형은 뭐였죠, 여러분?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신 거죠? 대학 학위가 있을 때 전문대에 신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었죠. 신입학이면 뭐예요? 1학년부터 진학하는 겁니다.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전문대에 진학하더라도 3년이 아니라 4년을 진학하게 되죠. 3년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거의 다 4년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입, 대졸자 전형, 뭘로 해야 하는 건가요, 루미쌤? 이걸 들어도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학우님들 여러분께서 생각해주신 대학교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 학교가 어떤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지, 커트라인은 어떤지, 편입일 때 영어 전형은 얼마나 되고 대졸자 전형이라면 면접을 보는지, 이 부분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느 정도는 생각해 두셔야 되세요. 가끔 루미쌤한테 학교 찾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학교는 너무 광범위해요. 학교를 가지고 오시면 그 학교에 맞는 학위 과정을 지원해드릴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저한테 학교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루미쌤도 너무 난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학하시려는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선정하시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이 전략은 루미쌤이 같이 세워드릴 거예요. 대졸자 전형은 대학 졸업 학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지겠죠? 대졸자 전형으로 수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학위 취득 예정자가 아니라 학위 취득자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은 수시가 조금 더 낮긴 합니다. 편입의 경우에도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다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간호학과 같은 보건 계열은 같은 전공일 때만 일반 편입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루미쌤, 학점은행제로 간호학과 어떻게 지원하라는 거죠? 학사 편입이죠. 간호학과 경우 일반 편입일 때 동일 전공만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달라요. 비동일 전공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간호학과를 진학해서 일반 편입이 가능한 학생들도 학점은행제로 학사 편입을 많이 지원하고 계세요. 아이러니하죠. 지원 자격이 되는데 왜 학점은행제로 진행하는 걸까요? 일단 학사 편입의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지원자 수 자체가 일반 편입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어를 본 학교도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2023년까지 학사 편입생의 비율을 입학 정원의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동일 전공자들도 지원이 가능한 학사 편입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니 루미쌤, 비동일 전공으로 지원자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학사 편입의 제일 1차적인 기준이 뭐예요? 4년제 졸업 학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사 편입을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간이 일단 굉장히 짧고 편입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건 왜예요? 루미쌤이 도와주기 때문이죠. 간호학과는 너무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학점 평점이 높아야 하고요. 거기다 인사올권 편입 원하신다고 하면 공인영어든 편입영어든 영어 꼭 생각하셔야겠죠. 완전 최상위권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 논술을 보기도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졸자 전형으로 준비를 할 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성적이죠.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학점 성적만 높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끔 영어 성적을 통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뭐 이것도 어쨌든 학점 평점이 있어야지 가산점이 필요하거나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학점 평점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입을 생각하시든 대졸자 전형을 생각하시든 분명한 건 학점은행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미 대학교에서 4.0 이상의 성적을 받고 2년제나 4년제 졸업을 하신 분들은 바로 지원하시면 되겠지만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분명한 건 학점은행제밖에 방법이 없어요. 고졸이시든 대학을 중퇴하셨든 대학을 졸업하셨든 어쨌든 학점은행제로 모두에게 편입이든 대졸자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루미쌤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편입을 할지 대졸자 전형을 지원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루미쌤은 그래요. 상담이 오는 시기마다 솔루션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예 처음부터 1년 반에서 2년이란 기간을 생각하고 학사 학위를 만든 다음에 학사 편입과 대졸자 전형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아니면 전문대 졸업학위를 먼저 만들고 대졸자 전형을 지원한 다음에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바로 학사로 연계를 해서 대졸자 전형과 편입을 다 지원하는 경우, 저는 이렇게 솔루션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뭐예요? 진학이에요.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 한번 실패하셨다고 해서 무너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루미쌤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언제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든 조건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루미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야근한답니다. 고졸이시거나 대학 중퇴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2년제 혹은 4년제 졸업학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졸업은 했는데 학점 평점이 낮다고 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 세탁하시고 학위 연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고졸이라고 할 때 대졸자 전형 일반 편입 지원하는 데는 1년이면 됩니다. 학사 편입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서 2년이면 되는데 1년 과정은 저는 완전 비추드려요.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이야 1년이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렵습니다. 1년 과정 성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애초에 1년 반이나 2년 정도는 생각해 주시는 게 굉장히 안전하세요. 고졸이신 분들은 영학점부터이기 때문에 기준이 똑같아서 최단기간으로 이렇게 기간 안내를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는데, 대학을 중퇴하셨거나 전문대를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개개인마다 학점 내용이나 과목 내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루미쌤에게 설계부터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확실하고 정확한 설계를 하고 기간 안내가 가능합니다. 편입으로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대졸자 전형으로 준비
준비를 한다고 할 때 학점은행제로 가장 유리한 점이 뭐였죠? 학점 평점을 일단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대학교 다닌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편입을 위해서 영어를 준비해야 해요. 대학교에서 통학하고 레포트 쓰고 시험 보고 애들이랑 가끔 술도 마시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온라인 학점은행제는 어때요? 내가 강의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고요. 과제, 시험 어떻게 하는지 루미쌤한테 컨설팅 받으실 수 있고요. 성적 관리 지원 받으실 거고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대학교에서 학점 평점을 올리려고 할 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 평점을 올리려고 할 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단축이 가능하고요. 강의를 유동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편입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료를 늘 찾아보는 편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편입에 실패한 이유는 영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그런 분들이 저는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한데 공부를 잘 안 하거나 준비를 잘 안 했는데도 덜컥 합격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머리가 정말 좋거나 이미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죠. 정말 소수의 얘기고 그 사세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합격률을 올리고 싶다고 하신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막연하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 잘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나 졸업을 하고 나서 국가고시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네임밸류를 1순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진학의 성공률을 1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물리치료학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한 과정이지만 편입할 때 3학년부터 시작한다는 거 말고는 학점이 높아야 하고 인서울권 같은 경우는 영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똑같습니다. 루미쌤은 늘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각자 상황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루미쌤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부분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있는 URL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거나 댓글 통해서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루미쌤 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방 다시 또 돌아올게요. 안녕!